네, 안녕하세요. 기초 컴퓨터 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주차 때 여러분들께 출석과 함께 출결 체크와 함께 설문을 좀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 결과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개 분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 분반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1주차 수업을 제대로 수강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한 출결 확인용 퀴즈로 1강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언급한 덱스터 스튜디오의 영화는 무엇인가를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5%가 정답을 맞춰주셨고 7.5%는 정답을 맞춰주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승리호를 언급했죠. 네, 승리호만 언급했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의 다른 영화인 신과 함께나 미스터고, 괴물 이런 영화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앞으로도 출결 확인은 특히나 이렇게 이제 사전으로 진행되는 사전 녹화의 형태로 진행되는 출결에 대한 확인은 이 1주차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받으셨던 출결 확인용 질문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차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출결 확인 링크에 이제 확인을 해 주실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익숙한 PC 운영 체제는 무엇인가를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56.7% 정도가 이제 윈도우만을 사용을 하시고 절반 이상이죠. 그 다음에 맥OS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18%, 둘 다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24%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일부 윈도우는 잘하고 맥은 익히고 있으시다는 별도의 답변을 주신 학생도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반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 5대4 정도로, 6대4죠? 6대4 정도, 55대 45 정도가 되겠네요. 55대 45 정도로 윈도우를 55 정도, 맥을 45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스마트폰 운영체제로서는 이제 여러분들 10명 중에 9분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8.1%에다가 이제 그 본기계는 갤럭시로 사용하시는데 아이폰을 같이 쓰신다는 분까지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하네요. 거의 많은 분들께서 10분 중에 9분 가까이가 아이폰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의 숙련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절반 정도, 그죠. 절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좀 잘하시는 편이 20%, 중간 정도가 37.3%, 좀 미숙하신 분이 25.4%, 그 다음에 잘 못하시는 분이 18%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과목이죠. 기초 컴퓨터 과목에 희망하는 비대면 수강 형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94%의 학생께서 이 사전 녹화 형태의 유튜브 방식을 선호하신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10분 중에 9.4명, 이 거기다 둘 다 좋습니다도 계시네요. 95% 가까이가 이 유튜브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유튜브로 계속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저한테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주시라고 제가 이제 의견창을 하나 옵션으로 남겨드렸잖아요. 그 옵션 창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코멘트를 좀 드릴 부분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으로는 많이 익숙한데 데스크탑으로 가면 보정 등이 숙련되지 않은 저에게 필요한 수업이라 신나고 질문을 아마 많이 여쭤볼 것 같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기초 컴퓨터 과목은요.
포토샵 보정이나 포토샵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그 전공 과목 중에는 그 디지털 사진 실기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MS 과목도 있고요. 이 포토샵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려야 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에 입문하시기 그 이전 단계죠. 네, 포토샵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기 전 단계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상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흥미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 파일에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파일이 JPEG 포맷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HEIF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맷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 파일 포맷의 형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토샵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정말 말 그대로 기초 컴퓨터라는 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에 대한 포토샵 보정, 포토샵 리터칭은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 더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배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포토샵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포토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글쎄요. 네. 제 유튜브에 제가 포토샵 몇 가지 좀 다룬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가셔가지고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업에 있어 필요한 프로그램 툴 등 기초에 있어서 학생이 알아야 될 관련된 정보 전달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네, 교수님만 괜찮으시면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 그리고 학생에게 주실 만한 장비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더 편하게 구매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제가 특정 모델을 소개해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토샵이 완전 초짜인데 포토샵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포토샵을 다루기는 하는데요. 포토샵의 본격적인 리터칭 부분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포토샵의 기본 세팅 정도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질문반과 같이 실시간 강의를 여는 방식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제안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사실 사전 녹화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기회도 없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할게요. 예, 해서 우리 금요일 날 수업이 이제 1분 반은 오전, 2분 반은 뭐 오후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인가요? 아무튼 네, 그 1분 반, 2분 반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실시간을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을 열고 그 실시간을 몇 시에 열지도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실시간 수업, 실시간 강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본 강의, 원래 본 강의는 온라인 이 사전 녹화 유튜브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보신 이후에 지금 학생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뭐 질문 답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지사항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출결 체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분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 수업은 유튜브잖아요. 그쵸? 본 강의는 유튜브에서 제가 사전 녹화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해 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본 강의는 그렇게 수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끝난 이후에 뭐 질문이나 답변이나 의견이나 뭐 이런 거 뭐 있으신 경우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 들어오신다고 해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안 들어오신다고 해서 불이익이 전혀 없고, 출결 체크도 따로 안 할 거고요. 실시간에서 유튜브 우리 출결 체크하는 방법 우리 1주차에서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출결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시간 강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겠다 하는데 선택적이다. 선택적으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만, 질문이 있으신 분만, 뭐 의견이 있으신 분만, 저를 보고 싶으신 분이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를 보고 싶으신 분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질문 답변만 하는, 네, 의견 청취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강의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별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결국은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별도 강의를 진행하면은 그 공정성이나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수업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뭐 실시간으로 또 딴 얘기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저는 못 들었는데 왜 제가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는 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의견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또 주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제가 강의 계획서를 우리 구글 드라이브 아시죠?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공유용으로 이제 제가 올려드렸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강의 계획서 1분반하고 2분반 거를 올려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 주차별 진행 사항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저 1분반을 다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학교로 네, 영전하셔가지고 제가 분반을 하나 더 맡게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된 상황이라서 강의 계획서가 미처 변경되지는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강의 계획서의 이름만 다를 뿐 전체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1분반, A분반, B분반 다 동일합니다. 교수명만 아직 못 바뀌었다. 2월 말에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차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번 주차 때 이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이제 지금 저번 주차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강의 계획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주차죠. 오늘 저희가 원래는 파일 포맷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파일 포맷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 이미지 디지털 사진 파일 형식, 기록 저장 형태별 차이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 주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기 초잖아요. 그리고 1학년 신입생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네, 1학년 신입생들이 대부분이시고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사진예술과가 거의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예술과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컴퓨터를 장만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장만하시고 나는 또는 PC 또는 노트북 이런 거 장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학기 초에 지금 빨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우리 기존의 강의 계획서에서 살짝 좀 틀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내리고 제가 먼저 꼭 이 학기 초에 여러분들 시작 시점에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윈도우와 맥.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뭐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도 또 이제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남겨드릴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윈도우를 사용해야 되는가 맥을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맥을 써야 되는가 내지는 윈도우면 쓰면 안 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14주차죠. 14주차 때 운영체제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에 대해 이제 그런 컬러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나 좀 더 이제
이 전반기에 그 지식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마지막 주차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차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미 노트북을 샀는데, 이미 데스크탑을 샀는데, 뭐 이런 식이 돼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꼭 필수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을 앞에다가 전진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얘기를 앞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이 교수는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 계획서에 써 있는 대로 진행을 하였다. 그러면은 막 점수 나쁘게 주시고 그러면은 뭐 그러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환은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교환은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그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Y맥입니다. 왜 맥을 사용해야 되는가? 사실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면서도 좀 뭐랄까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맥바야, 뭐 애플바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편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왜 맥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설명으로 이제 주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iOS,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죠. 저도 이걸 두 개 다 써요.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둘 다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체감하셨을 거예요. 예,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의 차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윈도우와 맥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 차이를 또 체득을 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컬러를 보여주는 영역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윈도우보다 맥에서 컬러가 잘 맞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애플이 새롭게 도입한 색공간인 이제 P3 색공간과 관련해서도 이제 맥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로서 이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링크 또 달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경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작년이죠. 예, 작년 후반, 작년 9월 달인가 10월 달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중석 작가, 사진 작가 오중석 작가하고도 같이 유튜브에서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다가 그걸 내렸어요. 어쩔 수 없이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 뭐 그런 영상도 있고, 그 영상은 여러분들한테만 또 비공개로 한번 보여드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레퍼런스는 제가 전부 다 링크를 드릴게요. 예, 링크 드리고 관련 영상도 전부 다 우리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Hello, I'm a Mac. And I'm a PC. You know, we use a lot of the same kinds of programs. Yeah, like Microsoft Office. But we retain a lot of what makes us us. But you should see what this guy can do with a spreadsheet. It's insane. Oh, shucks. Yeah, and he knows that I'm better at life stuff, like music, pictures, movies, stuff like that. Whoa, what exactly do you mean by better? By better, I mean making a website or photo book is easy for me, and for you, it's not. Oh, that kind of better. Yeah. I was thinking of the other kind. What other kind?
Hello, I'm a Mac.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아, 광고는 PC. 2000년대 초반에 Oh, hey, 애플이 iPod. 집하는 광고인데요. Nice. 왼쪽에 Yeah, this is a little something to hold 이 my 그 slow jams. 양복을 Oh, 입으신 yeah. 이 Yeah, and it 뚱뚱한 works so 아저씨가 seamlessly with iTunes. Check out PC입니다. iMovie, 한마디로 iPhoto, iWebby, they 윈도우죠. all work 그다음에 like 오른쪽에 iTunes. 되게 My life. 캐주얼하게 입으신 분이 Comes on every Mac. 맥이에요. Well, 그래서 이제 I have some very cool apps that are 그 bundled 캐주얼하게 with 입으신 이 me. 옷을 What do you 입으신 got? 분이 옆에 있는 이 Calculator. 아저씨를 디스하는 뭐 그런 유의 광고로 Sounds like 총 hours. 66편입니다. 이 광고 전체 보시려면은 1시간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뭐 Hello, 내용을 I'm a Mac, 보시면 and I'm a 아시겠지만은 PC. We've got a little 지금 network 내용에서는 going 이제 뭐 here. 네트워크 And, 연결에 it's 대한 very easy to 얘기도 set 하고 up. We 있고 speak each other's language. We share internet 뭐 connection 이제 and all 언어 sorts of 지원 things we 쪽 do 부분에 together.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Now, who's this now? What's Oh, this is that new digital camera from Japan. 지금 이제 Just 뉴 came out.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잘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광고를 하는 광고 편입니다. 네. Buongiorno. Hello. Hello, I'm a Mac. Hello. I'm a PC. We have a lot in common these days. We both run Microsoft Office. We share files. It's great. We just get along. PC. Yep. Okay. 뭐 이건 이제 프리징과 관련된 I'm 뭐 a 그런 PC. 내용으로 이제 또 광고를 하는 Yeah, I had 것이겠죠. to restart there. 자, 뭐 광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네, 뭐 이 교환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윈도우와 맥 OS 운영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절반은 윈도우에 익숙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맥에 익숙하셔서 설명드리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대중들의 케이스로 보면은 9대1이었잖아요. 거의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90% 이상,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10% 이내였는데, 요즘의 추세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맥이 출시된 게 1984년, 3년경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40년에 가까워 오고 있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윈도우 90년대 중반이죠. 네. 윈도우 95가 나온 게 윈도우 3.1 이후에 본격적인 그 운영 체제가 나온 그 윈도우 95가 이제 94년 6월인가? 네, 그 정도에 나왔으니까 윈도우도 이제 30년 가까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운영 체제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은 주로 사용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에 훨씬 더 익숙해 계셨을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 추세가 약간 최근 3, 40년 지나서 지금 와서 좀 추세가 또 이 맥 사용자 수 또는 맥의 유저 수가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국내적으로도 물론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뭐랄까요, 이렇게 맥 사용자 수가 순증하는 뭐 이유를 들자면은 애플의 그 운영체제 생태계에 익숙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폰을 여러분들도 사용하시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90%에 가까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맥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 맥 운영체제의 PC나 맥 운영체제의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 편리함이 엄청나게 증대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을 옮기시거나 뭐 영상을 옮기시거나 할 때도 간단하게 뭐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신다 할 때 에어드랍이죠. 네, 죄송합니다. 사진을 넘기실 때 할 때라도 에어드랍으로 간단하게 넘기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애플의 생태계에 좀 익숙한 상황이 되시면은 이 애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의 사용자 수가 좀 순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데스크탑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 그 맥OS를 역사적으로 PC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과거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한 그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마우스의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어떤 그 폴더나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뭐 싱글 클릭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이런 유의 그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GUI를 가장 처음 도입한 운영체제가 바로 사실
가장 처음 도입한 거는 뭐 이 맥 이전에 다른 OS가 있었다고 하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처음 그 적용을 한 것은 맥 운영 체제입니다. 1984년도에 이제 맥킨토시 OS의 첫 운영 체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폴더 있고 창틀 있고 윈도우 창이 있고 뭐 이렇게 휴지통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아이콘들 보이시죠? 이런 아이콘의 형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처음 도입한 게 맥입니다. 맥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맥의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차용했죠. 베껴가지고 이제 처음 윈도우 3.1를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윈도우 95와 98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처음에 이제 애플이 막 자기네 걸 베꼈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커맨드 라인의 형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런 명령어 체제죠.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MS-DOS, 마이크로소프트 도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 커맨드 라인 명령어 형태로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 운영 체제였었죠.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 좀 친숙하신 분들 또는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다른 언어 또는 뭐 유닉스나 리눅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커맨드 라인의 형태의 운영 체제에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윈도우도 여러분들의 운영 체제에서 그 시작 메뉴에 실행으로 가신 다음에 실행해서 cmd 치시면은 요 MS-DOS 창과 같은 커맨드 라인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의 윈도우가 새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GUI 형태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이제 맥 덕분이고, 그건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MS-DOS와 같은 커맨드 라인 형태의 명령어의 운영 체제를 사용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 하면은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맥 운영체제 두 가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운영체제 말고도 또 운영체제가 있죠. 뭐 리눅스 우분투 운영체제라든지 뭐 또는 뭐 유닉스라든지 뭐 다양한 다른 운영체제가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 운영체제는 사실 이제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성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윈도우 운영체제였었고, 그 다음에 맥 운영체제였었고 라는 것이죠. 리눅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또는 뭐 크롬 OS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게 이제 본인하고 좀 친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접해보질 않으셔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윈도우만 사용하는 줄, 세상 사람들은 다 맥만 사용하는 줄, 이렇게 이제 좀 아시는, 좀 이렇게 본인만의 우물에 빠지실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상 우리가 현업에서도 리눅스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개발자 단계에서도 리눅스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 사진에서는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사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은 영상 쪽만 하더라도 뭐 특수효과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쪽 분야로 가시게 되면 실제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그런 곳들이 많죠. 리눅스를 사용하는 그런 영화 이제 특수효과 FX 스튜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맥 운영체제하고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맥 운영체제는 서로 출발선상에서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PC 운영체제로 대변되는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사용되었던 것이 이제 IBM 호환 PC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IBM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는 회사고, 과거에는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였었는데 요즘엔 좀 빛이 바랬죠.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 정도로 과거의 명성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무용에서 출발한 운영체제가 윈도우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사무용,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그냥 흔히 알고 계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이런 오피스 작업, 사무용 작업을 할 때 최적화된 운영체제로 처음 시작을 한 것이 윈도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가장 큰 수익을 주는 제품이 뭘까요? 상품. 플레이스테이션은 소니 거죠. 엑스박스? 아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오피스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요즘에는 뭐 팀즈도 나오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클라우드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그 오피스 쪽 소프트웨어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윈도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출발점은 1980년대부터 출발점은 이런 사무용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맥 운영체제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맥 운영체제는 처음 그 매킨토시라는 OS가 나오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열심히 매킨토시를 파시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주로 뭐 음악, 그쵸? 그다음에 영상, 컴퓨터 그래픽, 뭐 사진 이런 쪽에 거의 초점을 맞췄어요. 한마디로 멀티미디어 쪽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였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OS가 맥을 사무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맥에서 오피스를 사용하고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맥에서 뭐 워드, 파워포인트 또는 뭐 엑셀을 사용하려면은 불편해요.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용으로는 좀 추천되지가 않죠. 하지만 이 처음 출발점부터 기본적으로 맥 운영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출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지금 현재도 뭔가 음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뭐가 있나요?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실용음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로직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맥 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TV에서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작곡을 하시고 막 실제 뭐 이렇게 음악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맥을 사용하시잖아요. PC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로직이라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맥 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 있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큐베이스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윈도우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만 로직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맥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음악만 그렇나요? 영화나 영상 쪽은 어떨까요? 영상 쪽에선 또 강력한, 뭐 물론 어도비 프리미어가 있습니다만 아주 강력한 파이널 컷 프로가 있잖아요. 맥 전용 파이널 컷 프로 지금 현재까지 아마추어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뭐 영화, 영상, 방송에 이르기까지 가장 선호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널 컷 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맥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상에서도 뭔가 스튜디오에서 뭔가를 편집을 하는 뭐 그런 씬이라든지 뭐 그런 장면들을 보실 때마다 왜 죄다 맥을 사용하지? 라고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파이널 컷 프로를 윈도우에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이나 특수효과라든지 아니면 사진에 이르기까지 맥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은 그럼 어떤가요? 사진은 물론 이제 그 포토샵을 사용을 이제 주로 하게 되면은 대중적으로 포토샵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나 맥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윈도우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과거에는 이제 에퍼추어라는 이제 맥 전용 애플의 그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없긴 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조차 맥을 사용하셔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얘 때문입니다. 컬러 싱크라는 것 때문이죠. 이 컬러 싱크라는 것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애플에서
만든 애플에서 정립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이제 만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기술의 이름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컬러 싱크잖아요. 컬러를 맞춰준다라는 기본 기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러 싱크라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장치와 무관하게,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뭐 카메라, 프린터와 무관하게 그 뭐 이기종, 다른 회사의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다른 브랜드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다른 브랜드의 프린터를 쓰고 하는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 속에서 컬러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애플은 1993년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이죠. 이걸 만들고요. 이 컬러 싱크라는 기술을 거의 지금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컬러 싱크의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컬러 싱크가 뭐냐? 지금 macOS X 팬서라고 나와 있죠. macOS X 10.3. 아주 옛날 버전이죠. 그 2000년대 초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OS가 운영체제가 지금 이 운영체제의 튜토리얼이에요. 운영체제의 설명서인데, 운영체제가 처음부터 그냥 딱 써있기로 Making Color Work for You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한 컬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윈도우가 이런 류의 얘기를 하나요? 윈도우는 이런 류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뭐 더 빠르게 뭐 내지는 뭐가 있나요? 윈도우는 뭐 없는 것 같아. 블루 스크린이 덜 뜨게 잘 모르겠는데, 맥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기본적인 운영 체제의 지향점 목표가 기본적으로 컬러를 잘 맞춰줄게. 어디서? 사진에서, 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에서 컬러를 잘 맞춰주도록 할게. 그래서 왼쪽에 이제 작은 글씨로 써있는 컬러 싱크 엔드 투 엔드 컬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컬러 매니지먼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우리 기초 컴퓨터에서도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의 기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시게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컬러를 맞춰주는 그 작업을 하는 기술을 우리는 컬러 싱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컬러 싱크 기술이 바로 macOS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의 iOS에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iPadOS도 들어있고요. 애플 TV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애플 tvOS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컬러가 맞든 안 맞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똑같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컬러 싱크라는 기술이 맥 운영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쯤에 보시면은 컬러 싱크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컬러 싱크라는 기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포토샵을 쓰신다 그러면 포토샵, 내지는 프리미어, 또는 뭐 파이널 컷 프로, 내지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등,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시려면 뭐 퀵타임, 이런 애플리케이션 단위예요. 애플리케이션이 뭐하고 통신할 때 맨 마지막에 장치들이 있죠. 카메라, 빛, 또는 캠코더, 또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 있네요. PDF 파일, 프린터와 같은 입출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인풋, 아웃풋. 입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컬러 싱크라는 기술이 무조건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macOS의 특징이고요. 컬러 싱크 기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게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 컬러 싱크라는 기술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윈도우는 아닌가요? 네, 윈도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카메라에서 찍은 똑같은 사진, 윈도우에서 봤을 때와 맥에서 봤을 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데 아이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요. 갤럭시 S21에서 똑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안드로이드 OS도 이래요. 안드로이드 OS도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는 컬러싱크라는 애플의 고유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액티브하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기본으로 적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기본적으로 누려왔기 때문에 뭐 애플이 뭐 좋아 윈도우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천지 차이예요. 예, 천지 차이고 우리는 그걸 항상 누려오다 보니까는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식인 것인데 사실 비교를 해보면 윈도우와 맥을 비교를 하거나 또는 뭐 iOS와 안드로이드를 비교를 해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윈도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기를 윈도우는 이렇게 작동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윈도우도 그렇고요. 안드로이드 OS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윈도우에서는 전혀 쓸 수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컬러싱크라는 기술 자체를 이제 컬러싱크 기술이 계속 발전을 했는데 컬러싱크 버전 이제 2.0 버전이 나왔을 1990년대 후반에 애플하고 어도비가 원래 이제 애플하고 어도비는 친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어도비의 처음 펀딩을 한 게 애플이기 때문에 그 애플하고 어도비가 이 컬러싱크라는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용으로 포팅을 합니다. 이제 포팅이라는 게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랭귀지를 변경시키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냥 줍니다. 너 이거 한번 써봐 해가지고 컬러싱크 2.0 버전 기술을 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8부터 이 컬러싱크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컬러싱크라는 이름의 기술을 사용을 하면 애플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애플이 그 이름 안 써도 돼. 이름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써.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ICM이라는 기술입니다. ICM은 이제 이미지 컬러 매니지먼트의 단축어고요. 그래서 컬러싱크하고요. ICM은 동일한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거고 애플하고 어도비가 공동으로 그리고 공짜로 이 컬러싱크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용으로 변환시켜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선물을 해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8에다가 그걸 얹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10에도 이 ICM이 들어있습니다. 컬러싱크의 2.0 버전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 컬러싱크를 윈도우한테 줬어. 그럼 윈도우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왜 착각이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운영체제의 작동 구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자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색으로 보여지는 이 컬러싱크 항목이 없습니다. 뭐 ICM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ICM이 없습니다. 예, 없고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뭔가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컬러 매니지먼트를 하게 API 호출이라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API 호출이라는 걸 윈도우 운영체제한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운영체제한테 ICM 좀 지원해줘 이렇게 호출을 해야지만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땡겨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토샵과 같은 어도비의 소프트웨어들이 땡겨오죠. 땡겨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포토샵 안에서 보시는 경우에는 그나마 윈도우 안에서도 잘 컬러가 맞거나 뭐 개조가 맞거나 톤 재현이 어느 정도는 잘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마지막 14주차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컬러 트러블이 발생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안 맞거나 하면은 지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윈도우에서 포토샵에 동일한 사진을 포토샵에 띄워놓고 또는 뭐 크롬 웹브라우저에 띄워놓고 봤는데 달라요. 뭐 이런 류의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애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죠. 네. 근데 윈도우에서는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0의 뭐 2021년 업데이트까지 포함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그거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이 되더라도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980년대부터 만들어졌었던 이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죠.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의 아키텍처와 맥 운영체제의 아키텍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맥 운영체제의 아키텍처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으로 된 컬러 싱크가 박혀 있잖아요. 입출력을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요. 윈도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윈도우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입출력을 하는 상황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별도로 옵션으로 불러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키텍처 자체는 윈도우 98부터 윈도우 지금 10에 이르기까지 바뀌지 않았고요. 그거는 완전히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윈도우에서 정확한 컬러를 획득하는 방법, 여러분들 사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캘리가 어쨌고, 프로파일링이 어쨌고, CMS가 어쨌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부질없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그냥 맥을 쓰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맥을 쓰시면은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고민을 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는 뭐가 틀린지도 몰라요. 왜? 항상 맞아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본 아키텍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는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사진은 그나마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으로 가면은 더 난립니다. 네, 영상으로 가면은 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진은 그나마 포토샵 들어가서 포토샵 안에서 사진 띄워놓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영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상은 프리미어에서 보는 영상은 맞나요? 안 맞거든요. 유튜브, 예를 들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보시는 영상이 컬러가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맞추려면 완전 요원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단순한 캘리브레이션 따위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풋, 아웃풋, 이 입출력 단계에서 컨트롤을 못 해버리니까 발생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시는 분들이 맥을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죄다 맥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상 방송 이런 거 할 때 항상 애플의 프로레스 42 코덱을 거의 표준처럼 사용하는, 애플의 코덱을 표준처럼 사용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이 좀 길었네요. 네. 그래서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따로 별도의 과목으로도 배우실 것이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도 이제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 마우스로 하면은 보이겠죠.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네, 이미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 이미지, JPEG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없네요. 카메라 여기 있다. 스캐너 또는 디지털 카메라. 그럼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로 파일도 다루시겠습니다만은, 로 파일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로 파일에 무슨 색공간이 있고 없어요. 로 파일엔. 네, 로 파일엔 색공간이 없어요. 컨버터에서 색역을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sRGB네, 어도비 RGB네, 프로포터 RGB네, 디스플레이 P3네, DCI P3네, 이런 색공간을 정의 내리지 않습니까? 컨버터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로 파일은 색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게 지금 이게 이제 포토샵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치면은 이 안에서 이런 류의 컬러 엔진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컬러 엔진에서 이제 개멋에 대한 매핑을 실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니터로 보여주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컬러 엔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컬러 매니지먼트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우리가 비주얼적인 뭔가 작업을 할 때,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작업을 할 때 이것들을 원본 소스에서부터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그 출력이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모니터는 출력 장치입니다. 네,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모니터를 또 뭐 입력 장치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너무 답답한데 아무튼 네, 출력 장치죠. 디스플레이도 출력 장치고 프린터도 출력 장치고 뭐 이런 또는 뭐 필름 레코더라든지 뭐 이런 식의 출력 장치에 출력을 할 때의 컬러라든지 결국 비주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관리 작업의 수행이 어디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윈도우도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맥이 만든 기술, 아니, 애플이 만든 기술이니까. 컬러 싱크. 애플이 만든 기술이니까. 그 애플이 만든 컬러 싱크라는 기술, 결국은 그게 ICC가 됐죠.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컬러 싱크 컨소시엄이었거든요. 그래서 컬러 싱크 컨소시엄에서, 제가 그 네. 컬러싱크 컨소시엄인데 이게 이제 너무 좀 제조사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이걸 국제적인 표준단체로 만들자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컬러싱크를 날려버리고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ICC라는 거고요. 그 ICC에서 정의 내린 이 기준이 지금 현재 네. ISO 15076 국제 표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애플이 만든 컬러 관리 기준이 국제 표준입니다. 어떤 회사든 사용해야 되는 맥, 윈도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앱손, 등등 모든 회사들이 사용해야 되는 이 기준 누가 만들었다? 애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의 이름은 컬러싱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현재 ISO 국제 표준이다 라는 겁니다.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요 정도 ICC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요. 뭐 사진을 보실 때는 사진을 보실 때는 포토샵에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영상을 보실 때는 어디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한가요? 무조건 킥타임입니다. 네, 킥타임입니다. 킥타임은 네, 애플의 맥 운영체제 안에 들어있는 기본 동영상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맥 운영체제 안에서는 킥타임으로 플레이잉을 하든 그거를 똑같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유튜브에서 플레이를 하든 같은 컬러로 같은 퀄리티로 같은 영상으로 보시게 되거든요. 윈도우에서는요? 아닙니다. 네. 플레이어 뭐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KM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 다음파 플레이어 뭐 다양한 종류의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 플레이어들마다 색상이 다른 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것하고 유튜브하고 또 다른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럼 뭐가 정상이죠? 안 맞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 중에서 어떤 게 정상이냐고요? 알 수가 없죠. 그쵸? 유튜브에 올리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게 또 문제죠. 네. 영상에서는 또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뭐 영화 산업에서도 그렇고요. 이 영상 쪽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덱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애플의 프로레스 42 코덱이죠. 네. 또는 444 코덱으로 네. 이 프로레스라는 코덱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결국은 뭐랄까요? 우리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디지털 컬러, 디지털 사진, 디지털 뭔가 컴퓨팅 작업, 디지털 영상 작업, 디지털 뭐 CG 작업, 네, 를 위해서 만든 컴퓨터 위에 만든 운영체제는 맥 OS입니다. 애플의 맥 OS입니다. 애플의 맥북, 맥 OS 뭐 또는 아이맥 뭐 이런 게 뭐 멋있어서 뽀대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류는 맥북을 쓰시는데 안에 윈도우를 깔고 쓰시는 분들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맥OS 때문에 쓰는 건데, 그죠? 그리고 뭐 예전에는 또 뭐 무슨 맥이 뭐 애플반에 맥반에 해가지고 애플이 뭐 이뻐서 맥북을 사고 쓰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엔 또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뭐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북이나 LG에서 나오는 그램이나 제가 요즘에 가격 좀 보니까는 뭐 16인치 때는 막 200만 원 넘어가던데요. 그래서 200만 원대 넘어가고 막 그 CPU하고 램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면 막 250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막 300만 원대 막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가성비 측면에서 과거에는 이제 애플이 비싸다 뭐 어쩌다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즘 그 새로 나온 애플의 맥북 중에 그 M1 프로세서 집어넣은 맥북은 가성비 뭐 가격이 지금 10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110만 원 정도 하나요? 가성비가 정말 끝장이지 않습니까? 포토샵도 네이티브로 엄청 잘 돌아가고, 네, 그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뭐 맥북은 비싼데 뭐 그냥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거니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타사 제품들도 비싸고 애플이 가성비가 아주 좋게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가자, 역사적인 부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포토샵.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음악에서는 로직, 뭐 영상에서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가 있다면은 포토샵이요. 사진에 있어서 포토샵. 이 포토샵은 원래 맥킨토시 전용 프로그램이었죠.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에 이제 처음 나온 이 포토샵, 어도비라는 회사도 그 뭐죠? 그 캘리포니아주의 뭐 어떤 동네에서 이제 그 창고 안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 토마스 놀이라는 분이 이제 그 처음 그 포토샵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뭐 이분하고 이제 또 다른 그 공동 창업자하고 존 놀인가요? 아니 러셀 브라운 뭐 여기 써 있네요. 이분들이 스티브 잡스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도비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니네가 좀 펀딩을 해줘 라고 해가지고 어도비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의 어도비가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게 있었죠. 그래, 펀딩 해줄게. 대신에 네, 맥킨토시용으로만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원래 포토샵은 맥킨토시 전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윈도우용은 없었어요. 윈도우용은 없었고, 그렇게 가다가 사실 90년대 초중반에 애플이 좀 상당히 많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스티브 잡스도 쫓겨나고, 맥킨토시 컴퓨터도 너무 비싸서 안 팔리고, 막 다른 이제 윈도우 호환 PC들 엄청나게 나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망한다, 안 망한다 막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절치부심해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든 픽사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픽사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제 넥스트 스텝이라는 넥스트 별도의 또 컴퓨터에서도 만드시고 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애플로 복귀를 하셨죠. 그 스티브 잡스 전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아무튼 네, 포토샵도 네, 맥 전용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부침을 당하던 그 시절에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그 포토샵 2.0 버전을 윈도우용으로 출시합니다.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 옹께서 어도비를 그렇게 그 이후부터 네, 엄청나게 싫어하셨죠. 예, 싫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피소드라면은 애플이 끝까지 그 어도비의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폰에서도 그렇고 맥에서도 그렇고 어도비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뭐 지금은 어도비가 뭐 그런 거 따질 만큼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지금은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이 뭔가 좀 시각 예술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라이트룸도 그렇고 뭐 또 이제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또는 다양한 종류의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각 예술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실 때 반드시 거쳐 가셔야 되는 것이 이제 어도비라는 회사의 그 크리에이티브 스윗이라는 네, 그 툴들을 사용을 하셔야만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뭐 역사적인 부분, 역사적인 방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썸머리를 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급하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가 지금 윈도우용 노트북을 살까, 맥용 노트북을 살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뭔가 그 의사결정에 네,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냥 간단한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애플로부터 받는 돈이 1원이라도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그 충무로나 신사동 같은데 이제 전문 출력소 같은데 가보시면 대부분 맥을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네, 맥에서는 트러블이 덜 발생하니까. 네, 그 대부분의 출력소에서 그렇게 맥을 사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학을 계획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뭐 SVA라든지 아니면 뭐 파슨스라든지 뭐 이런 뭐 외국의 유명한 사진과 관련된 사진 영상이나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스쿨들에 가시면은 거의 예외 없이 거의 100% 네, 맥을 씁니다. 네, 맥을 사용하고요. 뭐 영상이나 뭐 음악 네,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예, 운영 체제를 잊지 말자. 윈도우는 사무용이다. 네, 그리고 맥은 네, 크리에이티브한 용도로 사용된다. 맥을 사무용으로 쓰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음악 하시거나 영상 하시거나 뭐 사진 하시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체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맥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비단 운영 체제뿐만은 아닙니다. 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윈도우와는 또 비견되는 차이점이 또 있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뭐랄까요, 획기적이면서 가장 이득이 되고 가장 뭐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기술 중에 하나, 트루톤 기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90% 이상 지금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들 90% 이상 아이폰 쓰시잖아요. 아이폰에 트루톤 기능이 있죠. 그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세곤도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세곤도를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 트루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고 지금 이 트루톤 테크놀로지는 제대로 지원하는 곳이 애플의 디바이스밖에 없잖아요. 맥북, 아이맥 또는 뭐 아이폰, 아이패드. 네, 이런 트루톤 기술마저도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트루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당연히 이제 선택지를 우리가 맥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윈도우 운영체제와 맥 운영체제의 차이를 역사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았고요. 네, 그 기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관련된 영상들 제가 함께 플레이리스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질문 답변을 할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뭐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실시간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네, 질문 답변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되게 보고 좀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애플의 M1 프로세서를 장착한 신형 맥북 있죠. 네, 신형 맥북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작업을 할 텐데 맥북 프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M1 프로세서가 들어간 그 맥북 에어였나요? 그 110만 원짜리 개 성능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십니다. 사진 포토샵 정도 하시는 데는 거의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호평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하나 사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차는 맥과 윈도우의 차이에 대해서 네, 우리 기초 컴퓨터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좀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미지 파일 포맷부터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